이렇게 교사한테 책임을 묻다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준쌤? 그렇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쌤. 준쌤입니다. 준쌤, 오늘은 어떤 사건인 거죠? 2017년 네. 수학여행 중에 가해 학생이 장난감 화살 촉의 고무 패킹을 제거한 후에 네. 끝을 뾰족하게 깎았어요. 그 다음 피해 학생을 겨누어서 피해 학생의 눈에 이제 화살이 맞고 시력을 잃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지법에서는 가해 학생과 담임교사가 소속된 네. 경북교육청에 손해배상금 2억 2,7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사는 책임이 없다 이러면서 항소를 시도했는데 하지만 지난 1월 11일 경북교육청의 항소는 기각당했습니다. 정말 근데 가슴 아프고 끔찍한 사건인 것 같아요. 억만금을 준다 한들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그 피해 학생에게 위로가 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각된 그 판결문이 좀 궁금해요, 준쌤. 판결문을 살펴보면 네. 교사가 사전에 위해성 도구 소지 금지, 위험한 장난 금지, 취침 시간 지키기 등 이런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실시했지만 그래도 수학여행 중에 보호감독 의무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교사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수학여행 중 감독 의무를 조금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교사가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해 학생이 교사 몰래 커터칼을 이제 챙겨와서 화살촉을 뾰족하게 깎게 되는데 이런 행동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측했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사고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점호 후에 취침 시간을 넘긴 12시가 약간 넘어서 숙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가해 학생은 화살을 피해 학생에게 겨눴는데 네네. 피해 학생은 베개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막으려고 했다고 해요. 네네네. 또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친구들도 이제 만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네. 피해 학생이 잠시 베개를 내린 사이에 네. 가해 학생은 화살을 발사해서 이게 눈에 맞았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을 생각하면 정말 땅이 꺼질 만큼 통탄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상식으로서는 인솔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더라도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냐, 이럴 바에야 수학여행, 수련활동 모두 다 폐지시키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는 단속 못한 경찰의 책임이냐 이렇게 빗댄 신문기사의 제목도 있었고요. 기사가 날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 판결이란 거는 사실이겠죠. 현직 교사로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사전 답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 점검표와 보고서도 작성을 미리 해야 되고요. 그렇죠. 학생 150명 이상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 50명당 1명꼴로 안전요원도 동행하게 됩니다. 또 밤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호를 마친 후에 대략 12시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이 소란한 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잠을 잘 수는 없지만 특별히 소란한 방이 있으면 가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00년도 들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법령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렇죠. 교사들도 수학여행 수련활동 심하다, 안전에 대해서 늘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고가 생겼을 때 교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기 초에 각종 동의서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이나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체험학습 참가 등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좀 대부분이죠. 반면 미국은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학교 규칙, 성적 반영, 그리고 처벌에 관한 이 동의서를 상세하게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이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 동의서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학생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요. 네. 학생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학생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중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모두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우리나라랑은 약간 다른 모습이에요. 맞아요. 미국은 교칙도 또 교칙이긴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처벌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 이 촉법소년의 연령도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촉법소년은 만 14세인데 비해서 미국은 만 7세거든요. 아, 만 7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학교나 사회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잘 알 수밖에 없겠죠. 준쌤은 수학여행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참가를 못해서 아 진짜요? 그 대신 저는 야영은 가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영 때는 가장 기억 남았던 게 캠프파이어. 아 그렇죠. 잊지 네. 못하죠. 자꾸 이제 촛불을 들고 있는데 촛농이 흘러내려서 손이 뜨거운데 자꾸 뭐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 오직 나만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눈물의 집착의 시간이 있거든요. 좀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는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이 네. 안전한 가운데서 계속되기 바라면서 교사들도 수학여행 중 보호,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번처럼 책임을 묻는 판결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은 수학여행 화살 실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쌤, 준쌤의 교육 이슈, 할 말 이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 슈!